자,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짜훈련소 윤 선생입니다. 금일 12월 3일 새벽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있을 수요일 장 앞두고 삼성전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장중에 103,400원 2.58% 상승한 상태로 종가 마감해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 들어주고 21선 위쪽에서 안착이 된 모습으로 좋은 흐름 마감했는데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조금 더 올라주면서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죠. 일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구간 명확하게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연말의 흐름과 더욱더 큰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26년을 앞둔 상대적인 저점 구간이다. 매번 강조를 드려왔고 우리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면서 확신 얻으실 수 있도록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동향과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 수혜 짚어드릴 거고,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AI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런 논란들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데 버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 때문에 눌렸었던 이 흐름이 이제 명확하게 하방에 대한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참고할 수 있는 기타 경제 지표와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결국에 다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좋은 시그널들인데 당연하게 주식에 100%는 없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만한 리스크, 변수, 사소한 것들 있겠죠. 11일자의 금리 발표,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상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요날이 금리 발표뿐만이 아니라 국장에서 월몰 옵션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건 이 트럼프의 대법원 판결이에요.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되면 트럼프가 관세로 걷어들였던 돈들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의무로 작용을 합니다. 이 규모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악재가 터져 나오게 되면 크게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요 나아가는 상방의 흐름 속에서도 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 큰 폭의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이 일부 비중 축소를 했다가 요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갈 수가 있다면 사실 악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체크를 하고 계셔야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12월 중순 나와줄 텐데 요거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 결국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 전략 오늘 영상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남아있는 연말뿐만이 아니라 확신의 상방 흐름 나올 수 있는 26년도도 유의미한 성과 거두실 수 있는 명확한 인사이트와 관점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타이틀 자체도 어떻게 설정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요 타이틀 안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많은 부분들을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요 타이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당연히 도움되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죠. 결국의 핵심은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결국에 대만 아니면 한국인데, 특히나 한국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방산도 그렇고요. 특히나 로봇은 더더욱 그렇고요. 지금 수많은 러브콜을 실제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드릴 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내 증시가 한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 정말 코스피 5천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메인으로 견인하는 건 반도체겠지만 같이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노력자들도 상당한 포텐셜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겨가기 좋은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잠깐 딴 길로 샜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는 삼성전자 당연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가 정말 5천, 코스피 5천 충분히 가능한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염원을 담아서 심플하게 5천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실까요? 같이 단결된 모습 나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창이.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 동향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글로벌 시청 1위 엔비디아가 선두 그룹이면서 선두 주자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TPU가 나와줬죠. 이게 GPU보다 AI라는 하나의 테마에서는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신성으로 떠오르면서 엔비디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로 인해서 구글, 브로드컴, 삼전 새로운 신동맹이 결성이 되면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었고, 실제로 구글은
큰 의문이나 논란 없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이 GPU와 TPU의 차이를 크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면 이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학교로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GPU는 따지면 담임 선생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담임쌤들도 각자 맡아서 하는 과목들이 있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담당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담임으로서 반도 관리를 하고 과목의 선생으로서 수업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범위에서 활동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TPU는 굳이 따지면 한 과목만 담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그러니까 아무래도 GPU보다는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서 내가 필요로 의해서 원하는 기능만 떼어다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주문 형식의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비스포크 냉장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보다는 하나의 일만 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빠르기도 빠를 거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칩 자체가 가볍겠죠. 전력도 덜 먹을 거고요. 그래서 이 TPU가 GPU를 위협을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심지어 엔비디아가 낙폭을 좀 키우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동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시장이 커지면서 TPU의 뭐 성능이 입증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준 건 맞지만 결국에 TPU의 수요가 증가하면요 GPU도 엄청나게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성능뿐만이 아니라 범용성이나 가성비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GPU, 엔비디아가 AI 칩 쪽에서는 패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한 방 먹일 수 있는 발판이 하나 생겼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제압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또한 엔비디아의 GPU는 뭐 빅테크 기업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 특히나 뭐 국가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단기간에 꺾일 수는 없습니다. 구글의 이 TPU는요,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또한 거품론을 잠식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대장이었던 엔비디아를 위협하게 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흔들리니까 버블론을 야기시키는 양날의 검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흐름도 결국에는 지금 AI 경쟁, 사실상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 수준이죠.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젠 멈추면 죽습니다. 같이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막바지로 이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글로벌 동향은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셔도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진 않으실 거고 결국에 국내에서는 삼전이냐 SK냐 요건데 저는 명확하게 삼전이 우세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삼성은 이 엔비디아든 구글이든 양쪽으로 날개를 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되면서 주목이 될 때마다 그 수혜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삼전이 하이닉스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하이닉스도 아직 구글에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삼전 대비해서 주가가 왜 더 많이 흔들렸냐? 이건 결국에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건 D램이에요. 범용 D램인데 삼전이 D램 캐파가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17년, 21년, 25년 이렇게 4년 주기로 찾아오게 되면서 베이스가 되었던 건 결국 이 D램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HBM 그리고 AI 인프라 확대, 미래 사업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죠. 요게 합쳐지면서 지금 추가 탄력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진 건데 삼전이 일전에는 HBM에서 SK에게 뒤쳐졌기 때문에 뭐 잃어버린 5년이다 뭐 상승분을 반납하고 10만전자 전에 고비를 맞았던 건데 지금은 분위기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HBM뿐만이 아니라 기존 D램 그리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이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도 훨씬 더 범용성이 넓고요. 이미 하이닉스는 저가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준 상태죠. 거의 한 200% 300% 올라준 상황인데 삼전은 4만원 찍고 나서 이제 겨우 100% 조금 넘는 수준이죠. 이건 외인들의 매도세만 비교를 해보셔도 우리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고 드릴 말씀은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차차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AI 버블인가 아닌가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야기됐던 이유 자체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과잉 투자 아니냐. 빚까지 져가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회수할 수 있냐? 가치가 있는 거냐? 실제로 돈을 버는 시점은 언제냐? 이러한 우려들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애초에 진짜 버블이라고 하면요 숨기고 모른 척 하려고 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긴장감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요. 혹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적어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올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결국 이 버블이 오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도박판이 열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돈의 힘으로 올리는 겁니다. 버블 시장이 오면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어져요. 기대감과 광기로 인해서
정말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돈의 힘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힘이 끝날 때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서 위기가 오는 건데, 이 위기도 결국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확실할 때는, 그리고 유지될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절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올라오면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보통 한 5% 정도부터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6%면 거의 다 터졌고요. 지금 당장에 12월 11일자에 이 금리 발표도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설령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따 말씀드릴 변수에서 풀어드리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당장에 12월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26년도는 지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확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결국 명백한 호재고요. 지금의 버블 논란은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안주하지 않는 좋은 성장 동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실체가 없으면 버블이 맞겠는데, 구글이 실제로 돈을 갖다 박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능이 개선됐잖아요. 향상됐잖아요. 요건 버블일 수가 없죠. 이 논란이 나왔던 주체 자체도 결국에 전부 오픈 AI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도 하겠지만, 지금 구글이 신흥 강자로 나타났다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오픈 AI가 70%가 넘는 상황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돈을 버는, 눈에 보이는 투자 대비해서 거두는 성과가 딸리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요 입장도 당연하게 이해는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버블은 실체도 없어야 되고요. 투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명확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주고 있고, 오히려 숨기는 게 아니라 언급이 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블 아니다, 결론 짓고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돈을 못 버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선두그룹들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니까 회수보다는 지금 확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의 반사 이익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이러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출을 많이 줄여서, 매출은 똑같은데 인건비도 줄이고 자동화하고 여러 분야에 도입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논란인데도 오르는 건 진짜 강력하다는 증거고, 이 논란이 잠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돈을 버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불안과 우려가 확신으로 바뀌면서 더 큰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피지컬 AI가 지금은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인프라 확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이 로봇 관련해서는 놓지 않고 같이 챙겨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분 투자도 하고, 삼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도 옵티머스를 내년부터 양산하고, 결국에 계속해서 이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 로봇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프라에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돈을 갖다 박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구글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배, 3배 이렇게 확대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0배, 1000배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럼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당장에 6개월 뒤만 해도 지금보다 2배는 설비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인프라 확대에서 결국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건 공급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겠죠. 그럼 당연하게 대만과 한국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얻은 수혜는 아니지만 상황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5000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메인은 반도체겠지만 그걸 받쳐주는 방산이든 조선이든 그리고 로봇이든 코스피의 우량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5천은 저는 가볍게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3번은 제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미연준에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세팅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상승 흐름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저점 라인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하더라도 직선으로 상승하진 않겠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저가 라인들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변수는요,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결국에 관세가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서 트럼프에게 다른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뺏어버리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도 관세로 인해서 걷어들였던 자금들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달라고 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겠죠.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공략해서 전쟁 종결시키고 노벨 평화상 노렸었죠. 물론 중간 선거 전에 유의미한 결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했었는데 생각대로 안 됐고, 중요한 건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내년 1월까지예요. 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압박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이런 플랜들이 망가지면 결국에 트럼프는 더욱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강력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요걸 알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얘기하던,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던 연준 의원들도 트럼프 비위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결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금리 인하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실제로 차기 연준 의장을 원하는 후보군들은 전부 다 금리 인하 하겠다는 입장이죠. 새벽이라 상당히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핵심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반드시 기회로 가져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국에 지금 불안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죠. 이게 공급될 수 있는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고, 두 번째가 AI 버블이었죠. 이것도 문제 없다, 명확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소된 이상 방향성은 상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26년도에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또 지속해서 꾸준하게 단기 저점 구간들에서 수량 잘 채워 가시면서 유의미한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절대로 수량 털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AI가 돈을 언제 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13F 보고서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공시 시스템인데 분기별이니까 최근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미국의 대형 투자자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바꿨나 하고 봤더니 지금 인프라 확대를 공격적으로 하는 엔비디아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구글이죠.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결국에 AI가 돈이 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하게 지금 성능 개선으로 인해서 돈을 투자하는 만큼 유의미한 성과도 있고, 그에 따른 매출까지 따라온다면 명백하게 버블 논란을 잠식시키면서 오히려 불안과 우려가 성장 동력으로 반영이 되는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줄 거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이러한 전조가 나타났다면 현재는 조금 더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거고, 내년도에는 터져 나오겠죠. 또한 이러한 구글의 투자계의 거장이고 가치 투자의 산 증인인 워렌 버핏 또한 6조가량의 투자를 했죠. 이 안목과 해안이 어딜 가진 않겠죠. 요 내용도 13F 보고서 기준으로 9월 말에 이미 투자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팔았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워렌 버핏은 한 번 사면 최소 10년은 들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현재 구글이 고평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버블일 수가 없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행동으로 힌트를 준 거죠.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인데 버블에다가 요런 단위의 투자를 하진 않겠죠. 또 제가 정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음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시간을 좀 들여서 제가 대본이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국 지금껏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가장 메인으로 핵심적으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내용을 풀어드리면서 유동성 살아났고 버블 아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대로 명확한 인사이트와 관점 좀 얻으시면서 명확한 매수 근거 가지시면 좋겠고요.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잘 참고해 주십시오. 항상 시장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보다는 투자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경험이나 노하우, 인사이트 공유 드리면서 그에 따른 우리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도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나 시점들에 공유 드릴 거니까요. 혹시라도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대응들, 타점에 대한 부분이나 발빠르게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따로 요청을 한번 주십시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윤선생 개인 번호입니다. 010-6716-8464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힘든 실시간으로 나오는 중요한 타점이나 정보들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대응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도움은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문자 대응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꾹꾹 남겨주셔야겠죠? 정말 너무 많은 힘이 되고요. 정말 빠르시면 10초도 안 걸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코스피 5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플하게 5천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은 시너지 날 것 같네요. 혹시라도 상단의 번호 지금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셔서 외우기가 힘들다거나 입력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귀찮게 외우실 필요 없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제가 하단에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남겨놨고요. 뒤에 제 번호 확인되실 겁니다. 이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되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상단에 윤선생 번호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저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선생 혹은 윤시우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문의 옆에다가 삼성 두 글자 남기고 옆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문자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 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요 실시간 대응만 받아보셔도 어디 가서 삼성전자 대응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되셨다 하시면 댓글로 감사 인사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이나 대응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청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 열리게 될 장도 체크하고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들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여러분들 좀 안정감 얻으실 수 있는 조금 더 매수에 대한 근거와 다음의 방향성이 상방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사이트들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새벽이라 그런지 저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선생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